그 결과 벤팅은 1년 동안 무려 21kg나 이제 감량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대한 이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다이어트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더하는 메디칼 파트너 최영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역사와 현대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장의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확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1860년 영국의 장의사 윌리엄 벤팅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벤팅은 사실 심각한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비인후과 의사인 윌리엄 하버의 조언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고단백 식단을 따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벤팅은 1년 동안 무려 21kg나 이제 감량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건강 상태가 쫙 좋아졌다고 합니다. 벤팅이 처음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1864년에 대중에게 보내는 비만에 관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영국에서는 나 벤팅하고 있어, 이런 말이 다이어트하고 있어, 나 저탄고지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1920년도에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러셀 와인더가 이제 간질 치료를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2년도 닥터 로버트 애킨스, 이 애킨스에 의해서 탄수화물 제한하는 이 다이어트를 강조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은 현재 한국의 황제 다이어트로도 이제 몇 년 전에 붐을 일으킨 적이 있죠. 이후에도 구석기 다이어트, 뒤칸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지중해식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주요 특징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를 해줘야 하고요. 세 번째, 탄수화물 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전분이 아닌 채소, 베리류, 소량의 견과류 혹은 씨앗 등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03년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과체중 및 비만 6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탄수화물식 다이어트와 저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6개월 뒤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참가자는 평균 5.8kg을 감량한 반면에 저지방 다이어트 참가자는 체중이 겨우 1.9kg밖에 감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148명을 대상으로 저탄수화물 및 저지방 다이어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였는데요. 그 결과 12개월 후에는 저탄수화물을 시행한 그룹에서는 5.3kg을 감량하였고요. 저지방 다이어트 참가자는 1.8kg을 감량하였습니다.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그룹이 감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탄수화물
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대한 이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식욕 감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집중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와 같은 항염증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몸속에 있는 지방의 양을 지속적으로 감량시키는 것에 반해서 근육량은 오히려 반대로 증가시켜 줌으로써 이 몸속에 있는 체성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다이어트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드리는 몇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 몸에 케토시스 상태가 일어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케토시스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몸이 지방 대신에 탄수화물을 계속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공된 케토 또는 저탄고지의 친화적인 제품, 이런 제품들로 된 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과도한 유제품이나 견과류 섭취를 하다 보면 음식 민감성 검사에 대해서 양성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체중 감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스트레스와 콜티졸 호르몬 상태가 높지 않은지 꼭 체크해 보세요. 스트레스와 높은 콜티졸 수치는 체중 감량과 건강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콜티졸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꼭 같이 시행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 몸속의 대사가 이미 다이어트에 적응된 것이 아닌가. 항상 다이어트 할 때는 몸무게가 빠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몸무게가 잘 안 빠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체중 감소 고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우리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갑상선이나 호르몬 문제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체중 감량은 딱 블럭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역사, 그리고 이 다이어트 방법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시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탄고지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